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2일, 오늘은 이제 주말 이제 투자의 맥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획집이고요. 이런저런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책을 요즘에 많이 보는데 아주 재밌어요. 역시 책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쇼펜하우어 책을 좀 보는데 쇼펜하우어의 책을 보면 이제 고독한 인생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거리를 두는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일정 거리를 둬야지만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저 역시도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몇몇 분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지만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뭔가 돈이 급하거나 너무 긍정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뭔가 자꾸 뭔가 교육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특급 정보 기술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금액이 1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거리를 깨버리는 그런 방법이 처음에는 왠지 모르게 달콤할 수도 있고 혹할 수도 있지만 긴 관계를 봤을 때는 신뢰를 무너뜨리죠.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되는 신뢰 자체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 심지어 부부간에도 약간의 서로의 유지돼야 할 사생활적인 공간이 있는 거죠. 유튜브 역시도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제풀에 지쳐서 몇 번 올리다가 이제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나면 브이로그 형식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관두는 아주 멋지고 멋있는 또 컨텐츠도 이쁘고 공들여서 만든 그런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다음부터 동영상을 안 올리죠. 이 유튜브라는 것도 그렇지만 공부나 뭐든 이런 것들은 오랜 학습, 주식 투자도 역시 오랜 학습, 경험치, 그런 학습이 쌓이면서 나름대로 눈치도 생기고 그러면서 주식을 잘하게 되는 거죠. 딴 특별한 뭔가가 있다? 그거는 좀 소수의 몇천 명 중에 한 명, 몇만 명 중에 한두 명 나오는 뭔가 특별한 나름대로 자기가 남들보다 또 이런 정형화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읽은 저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탈리아 시인의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명언 중에 하루 종일 걸으려는 사람이 저녁까지 걸었다면 거기서 만족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하루 종일 걸으려는 사람이면 저녁까지 걸었다면 그 사람이 빨리 걷건 늦게 걷건 아니면 어쨌든 간에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못 걸었다고 해도 하루 종일 걸었다는 거기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안분지족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또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 바흑은 바스키르인들이 그 사는 곳에 가서 거기 이제 촌장이 1000루블을 내면 그 자기가 원하는 땅만큼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갔다 오면은 그게 이제 자기 땅이 된다. 천 루블을 주고. 그래서 이 바스키리안들의 촌장을 찾아가서 바흐이 땅을 저기 얻기 위해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출발 지점에서 이제 쭉 가는 거죠. 출발 지점에서 쭉 갑니다. 쭉 출발 지점에서 쭉 가는데 가다가 어느 정도 지점에서 돌아와야지만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올 수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 비옥한 토양이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욕망,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서 더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해가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쁘게 막 뛰어오고 막 엄청나게 빨리 해서 결국에는 도착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 바, 뭐야,
바스키르인들 촌장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땅을 큰 걸 얻었지만 이 바읍은 돌아오자마자 피를 토하면서 죽었습니다. 예, 너무 힘들게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쳐서 어쨌든 출발점까지 해가 질 때까지 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가는 선에서 자신의 욕심을 멈춰야 되는데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더 넓은 땅, 비옥한 땅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더 넓은 땅을 가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가 잘못됐네 할 때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온 힘을 다 쓰고 이제 죽게 됐죠. 우리가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양서나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욕망, 자, 욕망이 생겨서 뭔가 우리가 돈도 벌고 주식 투자해서 막 뭐 자기가 뭐 10억 버는 게 목표인데 10억을 벌었어. 자, 그럼 욕망이 끝나고 나면 막 행복이 오나요? 다시 좌절하죠. 좌절. 왜? 다시 또 새로운 뭔가 10억 있으면 더 높은 뭐 다음에는 뭐 30억, 50억을 향해서 사람들은 뛴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그런 절제되지 않은 욕망, 그 속에서는 끝없는 그러한 뭔가 자신의 그런 건강부터 자신의 모든 거를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결말에는 결국 뭡니까? 언젠간 사람은 죽는다는 그런 한정된 인간인데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뭐 아프든 어쨌든 뭐 80세, 100세까지도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결국 끝에는 자기가 차지하는 땅은 결국 자기가 누울 한 자리, 관 들어가는 자리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자신의 재산은 뭐 그냥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거는 인간이 끝없는 욕망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 욕망에는 또 끝없는 좌절이 또 생기고, 행복이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절제, 안분지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이 욕망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망. 그래서 이제 욕망은 인생을 올가맵니다. 오라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망을 컨트롤 못하면은 주식도 똑같죠. 오르다가 살짝 빠졌다가 더 가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게 끝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라도 충분히 팔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하죠.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같이 가는 척 하다가 땡 맞고 땡 갈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어떠한 욕망을 자기가 어느 선에서는 절제하면서, 그래, 나는 어쨌든 이 주식을 내가 뭐 1년간은 가져가겠다 했는데 1년간 가져갔는데, 1년간 가져갔을 때 다들 뭐 5배, 10배를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10%밖에 못 먹었어요. 그랬다면 정말 1년을 갖고 왔는데 10%밖에 못 먹었네?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고 자신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길을 걸기로 했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걸었다. 이거에 만족하는 것처럼 어쨌든 나는 1년을 보유했다. 내가 대단하다. 10%라도 나는 만족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뭐 10년, 뭐 5년, 뭐 아니면 뭐 2년, 어쨌든 긴 시간을 보유했다고 했었고, 5배, 10배를 먹는다? 못 먹었다? 왜 못 먹었을까? 그게 비교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본인이 더욱더 뭔가 좌절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 역시도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잠재워야지만 본인들이 아마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래 하시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손절을 잘하게 돼야지만 최소한 중수 이후에 어느 정도 뭐 수익이 나려면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 손해보고 있죠? 못 손절하죠? 그럼 자 1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실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토막, 뭐 70%, 80%, 심지어 90%까지. 최악의 경우 상패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컨트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202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날 때 전조 증상이 4개가 있었어요. 4개. 4개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먼저 부동산 거품의 붕괴 신호가 있었어요. 그렇죠? 집값, 그죠? 그리고 미분양도 못 쌓이고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지는 깡통 주택도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속에서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죠, 거품이. 그러면서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좀 돈이 없는, 좀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도 연체율이 급증했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빵꾸 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죠? 그래서 연체율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특히 이 변동금리를 상품을 선택했던 저소득층이 금리 인상 시기에 버티지 못했다. 저금리다가 다시 고금리로 올라갔죠. 지금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고금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터질 날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마음 놓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버블이 끼든 어쨌든 간에 이 뭐야 주택 시장이 붕괴될 조짐이 아, 아직은 뭐 이 서프라임 모기지도 2008년이지만 2006년 뭐 2007년 이때부터 부실이 막 터졌어요. 그래도 견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서 견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뭐 올해 뭐 PF 대출이든 뭐 이제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겠죠. 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강남도 떨어지고. 자,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수도권 이제 강남이 떨어지면서 뭐 기존에 떨어진 데는 뭐 더 떨어지겠죠. 지금 일본이 망했고 중국이 망했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뭐 뭐랄까 그 특별한 민족 우주 최강 그럴 수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공급량이 부족하다. 현금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공급량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투매가 나오고 그 투매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출을 쪼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대출, 고가 대출에서 산 사람들이 팔고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그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출을 쪼이는 거죠. 결국에는 부동산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어쨌든 간에 이러한 증세,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려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려면, 망가진다는 건 좀 그렇고, 빠지려면 적어도 한 1년은 앞으로 향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리고 어차피 주택시장이나 뭐 이런 게 망가져도 주식시장은 그때 그래도 중국 예를 들어드렸고, 일본 예를 들어드렸지만 계속 상승해요. 네, 상승합니다. 금융기관의 시스템 붕괴가 오면은 그때는 다 망가지는데 시스템 붕괴만 안 오면 돼요. 시스템 붕괴. 예, 금융기관의 시스템 붕괴만 안 오면 돼요. 그 다음에 복잡한 파생 상품의 부실화. 자, 이것도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작했었어, 이건. 이것도 시작됐는데 버틸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겁대가리가 없어서 어, 이 파생을 이런 뭐 부채담보부 증권 같은 거, 이런 복잡한 상품을 만들어서 이 물건으로다가 파생을 해서 또 만들고, 또 이 물건을 만들고, 또 파생해서 더 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어디가 터졌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뭐야, 담보에 담보,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기초자산인 모기지가 부실해지자 안전하다고 믿었던 파생상품, 순식간에 종이 자각이 됐다. 그래서 은행들이 얼마를 손실을 받는지를 모른다. 이게 뭐죠? 그 불확실성이죠. 금융기관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아웃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대기업들의 파산이 일어나죠. 금융 대기업들의, 그죠? 금융 대기업들의 이런, 뭐야, 유동성 위기가 나옵니다. 자, 아직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물론, 뭐, 뭐 어디가 뭐 부도났다 막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2001년 HSBC 손실 발표, 그죠? 초대형 투자는 이 베이스턴트, 그죠? 유동성 위로 JP모건이 헐값에 매각된, 그죠? 자, 그래서 다음은 누구인가라는 공포, 그죠? 9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폭발했다, 그죠? 아직까지 이런 거 없죠. 예, 우리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장단기 뭐 금리 역전 현상은 뭐 요즘엔 잘 안 맞고요. 자, 그래서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면, 자, 이제 뭐랄까, 좀 있으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럼 금융위기 오면 한 번에 다 셧다운돼요. 그냥 팍 주저앉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 그런 거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미대형 사모펀드 환매 중단, 월가 금융위기 전조 우려, 그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 된 거는 맞아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는데, 자, 이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자, 펀드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돼 있죠? 펀드는 신규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신규로. 신규로 돈이 들어와서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 커지는 거죠. 신규 돈이 들어오면서 계속 펀드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돈을 빼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쪼그라들죠. 계속 쪼그라듭니다. 계속 쪼그라들어.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어떻게 하게 하면 뭐야 지금 펀드를 환매 중단시킨 건 뭐죠? 더 이상 돈이 못 빠져나가게 해서 이 펀드의 이런 규모를 더 이상 작아지는 축소되는 가격이 폭락하는 거를 막은 거죠. 결국에는 부도죠, 부도.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0에 수렴하죠, 0이. 그죠? 0. 뭐 0까지 안 가겠지만 어쨌든 뭐 나중에는 거의 뭐못 받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대형 펀드 환매 중단, 이게 이제 이런 게 계속 터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VC 있죠.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런 사모펀드들이 미국에서 지금 간단간단합니다. 그래서 블루아웃이라는 여기서 이제 펀드 한 개가 환매 연구 중단, 에리온 금융위기 직전 연상, 블루아웃 장중 뭐 10% 빠지고 뭐 아폴로, 아레스 등 사모펀드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굉장히 의미가 커요. 하지만 이게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고 그 정도의 체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이선스나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까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가을만 돼도 어떻게 됐는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부동산에서 돈을 뺀다는 거는 뭐 쉽지 않은 일이 됐고 그런 거죠. 우선은 국가에서도 여기서 더 올렸다가 부동산 가격을 더 올렸다 혹시라도 터지면 나라가 정말 그냥 쓰러질 수도 있는데 더는 펌프질을 하면 안 돼요. 더는 펌프질을 하면 안 되고 거품을 천천히 조금씩 빼야 되는데 천천히 빠질지 아니면 중국 같은 데도 지금 보면 뭐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다 아시죠? 집값이 뭐 10억인데 뭐 자기 돈 뭐 3억 주고 샀는데 그 집값을 그래서 10억이었던 게 현재 5억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돈 까먹는 거는 그 다 까먹었다고 쳐도 팔아도 대출금을 아직도 대출금이 몇 억씩 남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나갔고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어요. 자신들의 상황을. 그래서 지금 뭐 한마디로 그 사람은 이제 빚 갚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가오는 거죠. 예. 그런 거 뭐 아니라고 하고 뭐 공급량이 부족하고 저희 삼촌도 빌라가 이제 한 채 더 있어서 파시라고 내가 막 가서 얘기해도 아니래요. 아파트 부동산 잡은 사람도 없고 어?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재명이 잡을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빨리 파셨어야 되는데 그게 재개발된다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재개발도 되게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동산은 아니다 하면은 굳이 재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짓는 게 낫죠.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재개발에서. 그런데 뭐하라 집 건설사가 다시 재개발 뭐 이렇게 조합을 만들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땅값이나 여러 가지가 올라야지만 뭐 그런 부동산 가치가 올라야지만 뭐 그런 한마디로 재개발도 해도 남는 게 이제 남는 게 없는데 그 뭐하러 공사를 해요? 부시고. 그렇죠. 또 기사를 하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계좌라는 게 있어요. 트럼프 계좌. 트럼프 계좌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트럼프 계좌가 뭐냐면 이 트럼프가 이제 2기 행정부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는 실생아류에 정부가 아, 1000달러, 약 150만 원을 지급하는 계좌예요. 그래서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한마디로 150만 원짜리 계좌를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를 팔 수 없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되냐면 2026년 7월 4일부터 또 3년 동안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 요 3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한테 3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한테
그 15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어준다. 시작은 이제 요 1월, 7월 14일, 7월 4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뭐 얘가 뭐 20년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기 뭐야 한 2천만 원까지 된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20세 성인이 됐을 때 이 2천만 원으로 뭐 장사를 하든 뭐 학비를 보태든 그런 데 써라 해서 국가에서 이제 뭐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S&P 500 등 미국 주식시장 인덱스 추정하는 펀드의 장기 복리 효과로 어쨌든 뭐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은 정부 자금이지만 또 인덱스나 이런 어쨌든 좀 안정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2020년 후에 이게 2천만 원이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합니다. 근데 이 7월 4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월 4일. 7월 4일. 그죠? 왜 트럼프가 이러한 복지를 갑자기 7월 4일에 할까? 7월 4일이 이제 이 선거가 있죠, 선거.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인가요? 하여튼 이때부터 제2기가 이제 트럼프 정기, 제2기 행정부가 이제부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애매모호한 게 저는 이 7월 4일 때부터 미국 주가가 뭐 아마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 달 전이나 뭐 이때부터 7월 4일을 기점으로 아마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 가기 전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기점을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장은 이제 6월 중순부터 좀 엄청 조심해야 되지 않나. 6월 달부터 그렇게 봐요.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했을 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장은 그래도 낫다. 뭐 미국 장이 조정을 많이 받아도 우리나라는 어쨌든 달려야 할 그러한 여지가 많이 있다.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 변화에 따른 그리고 유동성 유동성을 계속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어쨌든 정책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좀 거품을 빼고 주식시장에 좀 거품을 넣겠다 정책에 의해서 계속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주식시장도 많이 거품이 올라와서 살이 찌면 누군가 잡아먹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욕망을 컨트롤, 욕망, 욕심을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도망가세요. 뭐 이럴 수도 없죠. 남의 재산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하면 적당히 자르십시오. 여러분들이 비옥한 땅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이 걸어갔던 그 톨스토이의 바흐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요번에 폭락할 때도 그러한 거를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모든 걸 끝까지 다 먹겠다 하다가 결국 바흐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뭐 잘 하시리라. 예, 그렇게 예, 제 생각에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 생각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못 갔죠. 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계속 갑니다. 이게, 야, 이거 너무 많이 가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가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이 기울기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거 이렇게 가면은 200만 원까지 가게 생겼어요, 지금. 200만 원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차트상은 200까지 열어놔야 돼, 200까지. 지금 기울기를 상방으로 꺾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일정한 밴드 안에서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죠. 파동을 그리다가 파동이 어제는 이제 상단을 뚫기 시작하는데 뚫다가 뭐 다시 쉬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쭉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장대 양봉들이 나온다고. 거의 한 20% 이상, 30%짜리들이 두 개 이상 나와요. 그렇다면 그게 60%거든요. 거의 두 개면. 그러니까 아직도 더 가야 돼. 지금 기울기를 세우지도 않았어.
지금 얼마를 해먹자는 건지 도대체 뭐 모르겠습니다. 어제 하이닉스는 20만 원까지 보여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선은 기울기를 세워야지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울기를 아직도 제대로 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모르겠어요, 저는. 장이 좀 미쳤죠. 미쳤죠. 자, 제가 이름에 목요일 방송에서 그 타이틀 메인 제목에도 썼듯이 NHNKCP 카카오페이 다날 요렇게가 아마 뭐 금요일 날 갈 거다 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어쨌든 갔죠. 왜 갔죠? 단순한 거죠. 삼각 수렴의 상한가를 뚫으려고 그러죠. 자, 그래도 봉이 길어졌죠. 생각보다. 자, 이제 여기를 계속 뚫는데 포인트는 이제 요거를 뚫냐예요. 요 최고가를. 그죠? 예. 근데 뭐 한 번에 못 뚫고 뭐 다시 좀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이렇게 갈 수 있죠. 이 구간을. 그죠? 이렇게 갈 수 있죠. 올렸다 뺐다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팍 뚫고.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좀 뚫는 척 하다가 요 선을 못 뚫고 요 선을 못 뚫고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흘러서 또 다시 뭐 이렇게 또 뚫으러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켜보죠. 지켜보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제 결제 쪽이 연관돼 있죠. 전자 거래 금융 관련된 법들이 속속 통과되면서 특히 NHKCP는 뭐 네이버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카카오페이가 좀 유망하죠. 또 제주은행도 좀 유망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핀테크 업체들 그런 에, 이제 뭐죠?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 작은 회사들은 주가가 아직까지는 뭐 활성화될 때나 같이 따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NH, NKCP 역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딴 거 볼 거는 네, 카카오페이도 역시 삼각 수령을 했죠. 그 카카오페이 역시도 똑같이 말하지만 그런 거의 메이저급이죠. 메이저급 이런 저기서 그죠? 얘도 얘는 정말 좋네 차트가 그죠? 이렇게 돼서 그죠? 기왕이면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뚫어주면 좋죠. 그죠? 좀 빠졌다가 뭐 다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를 이제 뚫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요걸 뚫어야 돼요. 기울기를. 그죠? 돌아서 가면 재수없는 거죠. 돌아서 가면 또 시간이 또 이만큼 더 들어가죠. 그게 돌아서 또 다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돌아서 갈 수도 있다. 그럼 한 2주 정도 더 필요한 거죠. 자, 카카오페이 역시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제 시스템 또는 인프라, 핀테크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세를 받고 있네요. 자, 카카오페이 예상대로 상승을 했어요. 자, 다날도 봅시다. 다날도 뭐 좀 상승했다 빠졌죠. 그죠? 다날도 이제 가려고 그러죠. 윗꼬리 달면서 이 삼각 부분에서 상단을 이제 찍고 가고 있습니다. 상단을 이렇게 찍고. 그죠? 똑같아요. 누가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그냥 이렇게 뭐 지그재그 뚫으면서 뭐 이렇게 뚫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뚫는 척하다가 이렇게 식으로 수령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다. 자, 다날까지. 다날이 좀 덜 간 거는 좀 회사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NH, KCP나 뭐 카카오페이보다 또 보죠. 제주은행도 많이 갔죠. 제주은행이 많이 가는 이유는 어차피 은행권 쪽에 지금 전통적인 그런 금융회사인 그런 쪽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도 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또 제주은행은 신한지주의 자회사죠. 그러면서 얘가 뭐 그런 신사업이나 뭐 온라인 사업 이런 쪽으로 얘가 하기 때문에 얘가 스테이블 코인도 얘가 하게 되면 신한주주에서 하게 된다면 얘가 또 그 선봉대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시세를 계속 받는 거죠. 그죠? 얘도 차트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죠? 얘는 이걸 뚫었다가 빠졌죠. 얘가 제일 빨리 가네. 그죠? 다시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된다고 쭉쭉. 그죠? 얘가 더 빨리 가네. 얘가 더 빨리 가요. 네. 얘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별 5개. 그죠? 제주은행이 좀 빨리 갑니다. 제주은행 제가 아유 전에 그분한테 금방 갈 거라고 했는데 좀 늦게 가지만 그 제주은행은 누군가 잘 그리고 있어 계속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렴이 끝나고 다시 재차 여기서 또 이제 수렴을 이렇게 했던데 이걸 뚫은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이거 뚫고 좀 쉬다가 이것까지 뚫으면 그때부터는 대려 더 날아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어쨌든 이게 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갔다가 뭐 한 달 쉬었다가 뭐 이렇게 뚫을 수 있죠. 이제 얘가 이 부분부터는 되려 더 지속적인 우상향이 쭉 나올 수 있어요. 되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좀 이렇게 횡보할 확률이 좀 있죠. 한뭐 네다섯 달. 그 다음에부터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뭐 박스권으로 달릴 수 있죠. 그리고 제주은행이 굉장히 차트가 좋아지죠. 27,850원. 요거 뚫으면은 얘는 더 데려 더 날아가는 거예요. 요걸 뚫으면 정말 날아갑니다. 예. 제주은행이 차트도 좋아요. 월봉이. 예,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나이, 이제 뭐죠? 이거 지역화폐죠. 얘도 차트 좋죠. 예. 얘는 요 상단 아직까지 못 들었네요. 여기 상단. 좀만 더 가면 되네. 뭐 월요일날 뚫겠죠. 뚫면서 이게 하나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얘가 차트가 좋아요. 얘도 차트가 좋아. 그죠? 밀리지 않고,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옆으로 밀었죠?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여기서 또 좀 횡보하거나 뭐 완성할 수가 있겠죠. 군집할 수도 있고. 자, 코나 이거 차트가 좋네요. 얘가 지역화폐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얘는 여태까지 그래도 그런 쪽으로 계속 일을 했으니까 아마 뭐 요번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도 얘가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좋죠. 좋습니다. 코나이였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은 올려서 5일선 회복을 했어요. 다시. 그죠? 왜도 이렇게 뭔가 좋은 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그죠? 좋은 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좋은 게 나오니까 차트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 어? 좋은 게 있어서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어? 그래서 내가 차트가 좋고 재료야 뭐 여러 개 있죠. 뭐 이것저것 붙이면 뭐 그것도 뭐 주문 외우듯이 그냥 불 알사탕 꿰듯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있으니까 차트들을 만들고 수렴을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한번 배팅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미더스 제약이었습니다. 네, 스페코를 한번 보죠. 이런 것도 바닥에서 얘가 월봉을 보면 완전 망가진 차트거든요. 완전 망가졌죠. 그죠? 이제 요 반등 준지가 딱 석 달째 돼요, 석 달. 그죠? 그래서 이제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뭐 한 4,800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찍고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요선 있죠, 요선을 계속 찍고선 못 뚫었죠. 이때도 뚫으려고 그랬고, 이때도 뚫으려고 그랬고, 이때 못 뚫었어요. 요번엔 뚫을까? 그건 모르죠. 어쨌든 요번에 여기까지 찍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한 5천 원 정도까지 열려 있어요. 스페코가 뭐가 있나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월봉을 보면 5천 원대 저거를 못 뚫어요, 계속. 뭔 놈의 회사가 왜 못 뚫을까? 좀 돈 좀 벌지 그래. 그때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렸죠. 이거 그냥 이렇게 또 올려도 돼요, 이렇게. 그죠? 어차피 여기서 윗꼬리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올려도 되죠. 여기가 겹쳐서 올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올려도 돼요. 뭐 괜히 뭐 빼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냥 올리는 거예요. 돼요. 물론 이렇게 쭉 흘렀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차트가 뭐 기대를 힘을 좀 발휘하는 거죠. 그죠? 특히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대량 거래. 그러면서 쭉 올렸다 뺐죠. 스페코. 풍력 관련된 걸로 요즘에 옛날에 이거 방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풍력 쪽으로 얘기가 되나 봐요. 스페코도 이제 한 5천 원 정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량 거래의 윗꼬리. 그죠? 좀 시세가 좋고 뭐 재료가 빨리 나올 것 같으면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차트가 나올 자리이기도 해요. 스페코였습니다. 셀비온 목요일에 급등에 의해서 역시 또 양전을 했어요. 얘도 계속 가죠. 얘도 뭐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얘도 저기 바이오 회사인데, 그죠? 이렇게 기울기를 꺾잖아. 그죠? 이렇게 꺾죠? 뭐 더 꺾을 수 있어요. 더 꺾을 수 있어. 급등도 나올 수 있네. 5일선 비슷하게 찍으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셀비온 같은 경우가 이제 뭔가 그 신약인가? 뭐 그게 있죠. 뭐 통과되는 게 있던데. 그게 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두 번 나오게 생겼어. 쭉쭉쭉쭉쭉쭉쭉. 네, 이렇게 두 번 나오게 생겼어. 차트가 시세 분출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뭐 기간이 연기되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쭉쭉 갈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쭉쭉 가는데 뭐 좀 늦어질 수도 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 그냥 간다. 어쨌든 차트는 이제 뭐 뭐랄까 발산,
주가를 머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뭐 회사에 대한 공부는 해보십시오. 얘도 그 제가 신약 그것 때문에 모아놓은 주식인데 어쨌든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주식은 뭐 이제 끝물이지만 마지막 그 손절가를 정하고 마지막 피크를 먹어야죠. 그죠? 피크를 먹으면 되죠. 차트도 보면 뭘 기다리다가 이제 쭉 요번 달에 제일 길게 쭉 올리겠네. 그렇죠? 자, 셀비온입니다. 어쨌든 뭐 잘 드시기 바래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손절가 정하고 어디까지 먹겠다 하면 거기까지 먹고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차트를 봤을 때 적어도 상한가 두 방 정도 나올 자리예요. 셀비온이었습니다. 자, 해군 M154 사업 트럼프가 이제 납부된 해군 그 저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와서 수리하거나 뭐 아니면 지금 하나에서 짓는 그 뭐죠? 필립 뭐 그 미국의 그 지금 다시 조선소를 짓고 있죠. 미국에다가 필립 조선소인가?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다시 해군 MRO를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좀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얘는 다시 또 가려고 그래요. 그죠? 다시 재차 가려고 그러죠. 여기서 고점 한번 이렇게 찍고 계속 횡보하면서 좀 물량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요거까지 온 거예요. 요거 딱 찍고 여기 걸쳐놨거든요. 그죠? 그리고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재차 상승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갈 수도 있는 위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실적도 좋죠. 네,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뭐 최소한 실적도 좋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이렇게 단봉으로 계속 오다가 이제 뭐 월봉 보면 이제 이게 월봉인데 해군 MRO 사업 한다고 그러면서부터 한번 레벨업을 시켰는데 레벨업을 해서 이렇게 수렴을 지금 이렇게 대충 하고 있죠. 수렴을 하고 있는데 어, 어쨌든 간에 여길 벗어나야죠. 이렇게 요번 달 이거 뭐 뚫고 뭐 다음 달에 이게 쭉 뚫고 그래서 요걸 뚫어줘야죠. 요걸 뚫으면서 이제 여길 벗어나 줘야지만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한라 IMS 얘가 좀 이제 2차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고서 다시 이렇게 쿡 누른다? 이거는 조금 차트가 완전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럴 확률보다는 좀 상방으로 뛰지 않을까 업종이나 업황을 봤을 때 뭐 그렇게 보는 거죠. 한라 IMS였습니다. 자, 삼보 모터스 한번 보죠. 로봇 회사로 이제 바꿈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나쁘지가 않죠. 나쁘지가 않습니다. 삼보 모터스가. 그죠? 계속 차트가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죠? 네, 좋아지고 있어요. 좀 한번 다시 이게 재차 상승도 할 수 있는 위치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또한 여기도 그거 이상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뛰면 멋있게 뛸 자리인데요. 시청도 뭐 로봇주들 치고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3번 모터스였습니다. 다시 뛸까요? 안 뛸까요? 네, 판단해 보세요. 자, 아이텍이 시세가 들어왔죠, 갑자기. 자, 반도체 후공정 회사인데 시세가 갑자기 이렇게 막 종가돼서 들어왔다.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장난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차트가 죽을 수도 있었죠. 사실은 차트가 여기서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차트를 살리겠다. 그죠? 살리겠다. 뭐 이런 의미죠. 요거 뚫으면 되겠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두 번 정도. 뭔가 그 수공정 관련해서 수주가 있는지 어쨌든지 주식이 좀 한번 이렇게 뛸 때가 되긴 됐어요. 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1단계가 여기에서 상승 한 번 하고 2단계가 이제 여기서 상승을 했는데 일봉상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위치예요. 네. 아이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 보겠습니다. 이제 방산주들, 한화, 포탄도 잘 만들고 아주 방산으로 난리죠. 한화 한번 보자, 한화. 아, 얘도 그렇네. 단순한 거죠. 이제 여기를 이제 과연 언제 뚫냐 이거죠. 그죠? 상단을 어쨌든 딱 가서 맞고 뚫을까 빠질까 빠질 수도 있죠. 뚫을 수도 있고 그죠? 요 최고가 요걸 뚫을지를 잘 보죠. 어쨌든 뭐 2차 상승을 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가 좀
괜찮나 봅니다. 방산 쪽으로 계속 잘 나가죠. 예. 네, 뭐이 정도에 끝날 그런 캐파는 아닌 것 같아요. 한화였습니다. 한화. 자, 현대로템. 자, 지금 이제 이란과 또 미국의 전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방산 쪽, 한화, 현대로템 이런 쪽이 지금 시세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현대로템도 뭐 괜찮네요. 그죠? 얘도 뭐 이 밴더를 뚫어야 돼요. 이 밴더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 밴더를 뚫어야죠. 여기서 군집하고 있죠. 이걸 뚫어줘야지만 이제 또 새로운 시세를 낼 수 있죠. 월봉을 보면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한 거의 한 7달, 뭐 7달 정도, 8달 정도인데 요번 달에 가도 될 자리고 다음 달에 멋지게 갈 수도 있겠어. 어쨌든 얘는 또 한번 새로운 레벨로다가 또 이 레벨로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현대로템도 뭐 요번 달에 갈 수도 있고 다음 달에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최고가 24만 9,500원을 뚫면서 새로운 시세로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빠질 차트는 아니에요. 빠지기에는 좀 너무 덜 올렸어요. 그래서 더 올려서 거품주 더 만들고 주가도 더 올려서 뭐 그 다음에 뭐 빠지, 빠지든지 말든지 하겠죠. 현대로템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자, 그 다음에 LIG 넥스원. 뭐 예를 들어 총도 잘 만들고, 그렇죠. 뭐 LIG 넥스원. 얘는 좀 아직까지 조금 덜 갔죠. 많이 덜 갔네. 근데 수렴은 뭔가 타점을 향해서 가고는 있어요. 그죠? 요 타점인데, 요 타점. 요 타점에서 뭐 뻥뻥 가는 건가. 딱 체육관 뚫으면서. 그럼 차트는 이쁘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타점이 계속 모이고 있는데, 음, 월봉을 보면, 그죠. 아까 현대 로템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수렴 구간을 보면, 수렴이 거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죠? 옆으로 횡보죠. 얘는 약간 이런 거보다는, 뭐 그림을 대충 그리면은, 뭐 이런 식의 횡보잖아. 이런 식. 약간 이렇게. 밑으로. 이게 좀 빡센 거죠. 더 빡센 거. 이런 식의 이제 박스권이죠. 그죠? 어, 어쨌든 뭐 이런 구간들을 다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가는 거지. 이걸 못 뚫으면은 얘는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지. 원체 기울기가 안 좋잖아. 기울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근데 이렇게 흘렀을 때 반등이 나오면 많이 가요. 반등이 나오면 많이 가는데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지금. 예, 반등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래요. 예,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죠? 계속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뭐 좀 애매한 위치인데요. 이제 요번 달 어느 정도 뭐 가지고 다음 달에 뭐 더 가지고 이렇게 가주면 좋죠. 차트가. 그럼 뭐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면 안 되고 섹터 자체가 원체 좋아서 방산. 자, LIG 넥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방산 쪽으로 들어가죠. 오호, 얘도 좀 차트가 위험한 구간을 벗어나려고 하네요. 위험한 구간을 좀 벗어나려고 해요. 수렴을 좀 더 할 확률이 높죠. 그냥 뚫고 올릴 수도 있지만 수렴을 좀 더 할 확률도 높아요. 얼봉을 볼까요? 그렇죠. 얘는 조정은 끝났네. 이번 달 조정은 끝나고 이런 박스권인데 이번 달에 뭐 어쨌든 이번 달에 기왕이면은 이 최고점 뚫어주는 게 좋죠. 다음 달에 좀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한번 보죠. 어쨌든 간에 에, 뭐, 전번 달 최고점을 뚫어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상승하는 주식으로 만약에 뚫지 못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이 최고가를 전번 달 최고가를 이렇게 뚫어주는 게 좋죠. 이거를 근데 못 뚫어주면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그죠? 정확히 이렇게 수렴하죠. 작은 박스 안에서 수렴하는 거죠. 예. 뚫길 바래요. 뚫길 바랍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근데 얘는 얼마부터 상승한 거야? 몇만 원대부터 해갖고 거의 10만 원대부터 상승했구만. 야, 많이 상승했네. 2년 정도 상승했다고 봐야죠. 거의 10만 원대부터.
1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방산이 좋긴 좋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을 한번 봅시다. 자, 원전주들이 또 잘 갔어요. 자, 보성 파워텍이 상한가를 갔죠. 역시 얘도 이제 여기서 이 박스권 뚫죠. 어, 미터스 제약도 똑같은 거죠. 네, 미터스 제약이나 다 보면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기울기를 좀 여기서 이제 꺾었죠. 사실은 여기서 어쨌든 꺾고, 이제 더 꺾은 거죠. 이제 더 꺾은 거죠. 얘는 또 가겠네. 또 가게 생겼어요. 그죠? 또 가게 생겼죠. 음. 어쨌든 여기서 좀 더 월요일까지 더 가주면 좋죠. 그 다음 뭐 여기서 또 좀 군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한 뭐 5천원, 6천원, 6천원 정도에서부터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을 많이 하진 않았네, 생각보다. 이제 두 배. 월요일날 상승하면 뭐 2.5배 정도 상승한 겁니다. 저가 대비.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원전주들이 많이 못 갔네, 이런 주식은. 여기서 1차로 여기까지 상승하고. 그죠? 이제 대가리 뜨는 거네. 아, 요거 들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요거 들었을 때, 요때. 그죠? 고속파업 때. 어쨌든 축하드려요. 아유, 좀 이런 거 먹은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네. 월요일 날은 좀 단기적인 고점이 올 수도 있겠어요. 월요일 날 좀 팔고, 또 봐서 좀 뭐, 또 올라가면 또 나중에 또 팔고, 뭐 그래도 될 것 같고요. 고성 파워텍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보죠. 우리 기술도, 야, 이 로봇주들이 이제, 로봇이 된다. 이 원전주들, 아무래도 많이 가겠는데, 얘네들도 한 10배까지 올리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까지 가야 되겠네. 보성파워텍도 팔면 안 되겠네. 지금 하는 꼬라지가 엄청 많이 가게 생겼네. 그죠? 네, 기울기 세우면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막 치고 올리고 뭐 좀 치다가 좀 또 빠졌다가 또 네? 좀 빠졌다가 다시 쭉 끌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기술도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 기술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원전주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네, 퍼스텍은 뭐 군수, 군수도 되고 방산도 되고 우주 항공도 되고 원전도 되고 뭐 그렇죠. 네, 퍼스텍이 좀 여러 가지를 합니다. 퍼스텍도 요걸 뚫었네. 그죠? 얘도 또 일정 구간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월요일도 상승했다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횡보한다던가. 어쨌든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퍼스텍도 이제 제대로, 시기를 만난 것 같아요. 자, 퍼스텍도 어쨌든 뭐 거의 상한가 근처네요. 축하드려요. 자, 그다음에 한신기계도 상승을 좀 했죠. 원전 관련주들. 얘도 상단 이제 뚫어서 더 가려고 하네요. 이제 여기 상단. 그죠? 생각보다 조정이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거예요. 한신기계도 주가 레벨업을 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 레벨 관리를 하려고요. 자, 오르비텍이 언제 4,000원대였는데, 5,000원대였는데, 벌써 7,000원대 가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은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거 박스권 뚫은 다음부터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무서워요. 조정도 주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 줬다 갔다 조정 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겁니다. 무섭죠? 어느 순간 세네 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르비텍도 역시 달리고 있습니다. 얘는 원전 해체와도 관련이 있고. 네, 오르비텍이겠습니다. 오르비텍이 싸나 봐요. 계속 올립니다. 자, 에너토크도 원전 관련주죠. 에너토크도 좀 계속 가고 있죠. 그렇죠. 다 좋네. 이거 상단, 이거 박스권 어제 뚫어놔서, 다시 월요일 날이든 아니면 뭐 며칠 쉬다가 또 갈 수 있어요. 에너토크도 좋습니다. 에너토크. 자, 원자력. 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원자력주가 이제 왜 앞으로 상승하면 10배 정도를 상승할 겁니다. 왜 상승하냐? 자,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전력이 부족하죠, 전력이 부족해요. 데이터 센터마다 뭐
SMR 하나 정도, 그러니까 소형 원전 그런 것들 하나가 있을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로봇의 상용화에 따른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된다. 로봇.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용 로봇, 뭐 이런 로봇 한 대 이런 거 충전하는 게 아니라 만약 공장에서 로봇을 쓰게 된다면 야간이나 이럴 때는 뭐 충전, 뭐 배터리를 뭐 돌려 쓰든 어쨌든 간에 충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로봇이 뭐 만 대, 그러니까 웬만한 생산 공장에 만 대, 뭐 10만 대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게 전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 수요가 로봇 산업이 발달할수록 데이터 센터 AI가 발달할수록 전력 수요는 급증한다. 그죠? 지금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이 국가 그러니까 이 뭔가 선진화된 이런 산업 생태계를 이끌려면 전력이 최고로 중요해요. 전력 생산. 그렇다고 전력을 뭐 옛날처럼 뭐 화석연료를 뗄 수도 없고 효율이 제일 좋은 건 원자력이죠. 물론 나중에 무슨 뭐 뭐죠? 무제한 돌아가는 그거 뭐라고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러한 이제 뭐 새로운 뭐 연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원자력이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원자력을 우리가 주식을 다시 봐야 돼요. 그죠? 잘,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이 로봇 산업 때문에 다 전기로 가지 않습니까? 충전을 해야죠. 그러면 전력 사용이 데이터 센터만큼 또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력이 엄청 필요한 사회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ICTK, 이 양자 관련주 하나만 보죠. 얘도 차트가 좋아요. 그죠? 좋죠? 얘도 이제 뭐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요거 상단 이제 뚫으면 쭉쭉 날아갈 거예요. 얘도. 자, 군집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군집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군집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죠? 이제 기울기를 이제 좀 꺾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위로다가 ICTK 또 양자 얘기도 계속 나오죠. 양자 컴퓨터도 뭐 한마디로 슈퍼컴퓨터인데 이제 그런 게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고 이런 게 없을 수가 없는 산업이죠. 그죠? 월봉을 봤을 때도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단을 뚫으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죠? 네. ICTK 한번 양자주 중에서 하나 갖고 와봤어요. 양자주도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양자주는 웬만하면 취급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모를까. 네. 그 다음에 이제 JS 링크 계속 상승합니다. 얘는 왜 상승하죠? 영구 자석 때문에 그렇죠. 영구 자석의 상용화 때문에 계속 상승합니다. 얘도 이제 기울기를 꺾을 때가 됐네. 이제 꺾을 때가 됐어요. 쭉 이제 꺾을 때가 됐습니다. 의미가 깊네요. 아무리 봐도 여기 상단을 이제 뚫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뭐 얼마 못 갔는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더 상승을 시킬 확률이 높죠. JS 링크도 뭐 연구 자석 이걸로다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펌프질을 하면서. 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거예요.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면, 많이 올라왔죠? 한 2,000원부터 올라왔어요. 2,000원. 그죠? 많이 올라왔죠. JS 링크였습니다. 자, 성호전자 있습니다. 성호전자도 이제 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계속 가고 있죠. 더 달리려고 하는 건지 요 기울기를 뚫어줘야 돼요. 뚫어서 다시 더 뚫어서 요 추세를 다시 맞추면 돼요. 요 추세. 성호전자 엔비디아 생태계에 진입하는 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자, 성호전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역시도 이 방송을 하면서 욕망, 욕심 이런 거를 내려놓고 그냥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8년 차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걸 뭔가 큰 돈을 바라고
그렇게 했다면 벌써 그만뒀어야 돼요. 그냥 내려놓고 돌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도 좋은 주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쪽이 아마 좀 시총이 2천억 뭐 요 정도 되는 3천억 뭐 2천억 이 정도 되는 애들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 조단위 쪽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원자력이 그 전력 관계의 향후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원자력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도 있겠죠. 관심 있게 한 종목이라도 저점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